네, 외국인의 눈 연결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황과 10월 전망 외국인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 지금 나와 계시네요.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추석 때 그 선배들한테 과일도 좀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예, 도착한 게 없어가지고. 네. 지난주는 추석 연휴로 장이 오랫동안 쉬었고, 예,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뭐 정말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예, 그러면 9월 하반기 열흘간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예, 저희가 지난주 포함해서 추석 그 전주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펀드 쪽에서는 유출이었고 이게 이제 이머징 쪽으로 보면은 조금 미미했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또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앵커님이랑 말씀했을 때도 그 지난번에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는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한 건데 조금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워낙 좀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매도로 돌아서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이게 그래도 지속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오늘 아침에 봐도 뭐 선물이나 현물이라 봤을 때도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좀 순매수를 다시 하는 추석 이후에 미국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하는 그림을 좀 아침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LG 화학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이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빅히트도 이제 외국인이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상상은 해보는데 제가 이제 숫자는 못 봤어요. 외국인들이 어때요? 직접 전화해 보니까 관심이 많던가요? 예, 뭐 아까 방금도 제가 빅히트 관련해서 앵커님이 이야기하는 거 조금 들었는데 빅히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IPO 관련해서 뭐 거의 뭐 제일 기다려온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기관에 대한 청약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어요. 뭐 1,100을 이상을 넘었다고 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청약을 하는 그 와중 그 날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외국인들 대해서는 조금 믹스된 피드백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저희가 이거를 주관을 안 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소수 듣기에는 뭐 롱펀드들은 조금 밸류에이션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또 주관사 중에서 외국 증권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국내 기관보다는 조금 약한 좀 뉘앙스를 푼다. 뭐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게 뭐 팩트지 아니면은 그냥 소문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좀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100을 기관 청약은 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저희 고객들은 이 딜대에서는 되게 좋게 봤어요. 회사도 좋게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뭐 플랫폼이냐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엔터 회사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피드백은 이 회사는 다른 엔터 회사랑 다르다라는 게 뭐 제가 들은 외국인들의 피드백이라서 이것도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 우리 김민정 연구원이랑 얘기를 했을 때의 시각과 좀 비슷한 면이 있군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랑은 좀 다르고 플랫폼 회사에 좀 가깝다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사실은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비싼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조금 다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조금 이것을 업그레이드했고 그럴 때마다는 밸류에이션 대해서 논란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장주들은 다 그랬고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론티어를 가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밸류에이션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앵커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엑세큐션을 잘 해서 진짜 플랫폼 회사라는 걸 증명을 하고 이쪽에서 이제 9천억 이상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노게닉 그로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진짜 비싸나? 이 퀘스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증명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뭐 상위 매수에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뭐 지지난주 상위 매수를 봐도 LG화학이 1위였거든요. 1위는 LG화학, 그다음에 2위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코스피 시총대로 산 건 아니에요. 이제 외국인들도 분명히 스톡 피킹을 하면서 한 건데 LG화학을 샀고, 이게 저는 아주 포지티브하게 보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데이 때 그 당일날 아주 소폭의 순매도 외에는 코스피가 거의 2% 빠진 날에도 LG화학은 순매수를 외국인들은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란도 많았고 뭐 이거 뭐 스플릿업 뭐 분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슈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레벨에서는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산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한 거고, 네, 지금 뭐 실적도 앞두고 뭐 LG화학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 데이도 당연히 당일에는 이게 LG화학한테 얼마나 나쁠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조금 소화가 된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LG화학 그리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뷰를 갖고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셀 회사라고 한다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LG화학을 그동안 사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좀 채워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 뷰를 좀 갖고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뭐 사실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셔서 그런 건 아닌가. 어쨌든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금 수급상의 변화가 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걸린 것도 있고, 그 전에는 또 토론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평가했던 게 좀 밀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서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뭐 매체들 이하면은 뭐 14% 포인트를 뭐 좀 앞서고 있다, 뭐 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미국 시장에는 걱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세율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뭐 좀 프로 비즈니스 그런 좀 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에 왔을 때는 좀 의외로 그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면서 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한 대로 선물하고 현물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오히려 그거보다도 한국의 자체적인 펀더멘탈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자체적인 펀드멘탈을 좀 보는 것 같다까지 좀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지금 상당히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놀라울 그렇죠.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한국이나 중국을 좀 외국인이 좀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슬리 선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실적을 봤을 때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앞두고, 그리고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를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연초에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순매도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서포트를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8일 삼성이 이제 잠정 실적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를 조금 분명히 넘어오는 와중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코스피대에서는 되게 좋은 시각을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는 아니죠. 뭐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는 좀 좋았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아차, 현대차는 뭐 앞으로 안 산답니까? 어떻답니까?
아니요, 저희 그 오토 쪽도 뷰 좋고요. 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하고 그때 2분기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 좋았고 여기서 이제 뭐 EV나 뭐 퓨얼셀 관련해서 뭐 애널리스트 데이도 하면서 좀 이제 부각을 받았고 이 시점 와서도 외국인들 대해서는 오토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세요. 여기서 안 좋게 볼 이유도 없는 게 3분기 실적도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데 좋다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번 저희가 추석 때 9월 미국 판매율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그것도 증명이 됐고 그 마켓 쉐어 올라간 것도 계속 지속성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4분기에도 이제 신모델 나오고 2011년도에서도 계속 마켓 쉐어가 올라간다는 뷰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실적은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켓 쉐어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도 바탕이 될 거고 지금 현재 PBR 0.8배고 또 여기서 아이오닉을 이제 푸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EV 판매는 저희가 내년에 뭐 100% 이상 성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는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3분기 실적 좋고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모델도 나오고 내년에 전기차 100% 이상 성장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고 너무나 동의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눈 미래에셋대우 한스리 선임 매니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